너 향수 못 써? 왜?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이거 살 냄새야. 살 냄새래. 세상의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와. 일본에 카드캡터 체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아는 형이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보건교사 아는 형입니다. 나는 보건교사 아는 형이다. 제가 또 아는 형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는 형님 노인 브로스. 예. 실제로 원작에서 아는 형 별명이 아는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작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원작이 있더라고요. 네, 정세령 작가의 장편 소설인 보건교사 아는 형이 이제 원작으로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원작이 있는 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게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그죠. 이걸 보고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고. 진짜요? 네. 책이 어떻게 쓰였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분위기나 그런 어떤 정신없음? 되게 아주 깨발랄한 드라마가 책에서 과연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연 배우들이 이제 아는 형 역이 정유미, 정유미 씨. 예, 이제 뭐 윤식당이나 네. 82년생 김지영 같은 좀 이슈가 되었던 작품들에 출연을 하면서 네. 인지도도 있고 연기력에 대해서도 검증이 된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죠. 이제 홍인표 역의 남주역, 이제 안시성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시성 성주 양만충 장군이 네. 다운트정 이세민이 쳐들었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왜 너는 안시성? 개소문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주조연급으로 등장하는 문소리 어. 님까지를 제외하면 학생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거의 뉴페이스들이죠. 그죠.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을 많이 대거 좀 출연시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선택한 전략이 그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네. 히어로들,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그런 역할은 익숙한 얼굴을 뽑았어요. 베네딕트 컴퍼배치 같은. 그죠. 그 오이 씨.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친숙한 마스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너무 생소한 배우들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좀 감상이 쉬운 작품인데. 저 곧 타지 생활하거든요. 너라는 판타지.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이 아무래도 네. 불친절해요. 그런 건 좀 있긴 했어요. 네, 회차도 짧고. 네.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좋은데, 먼저 젤리죠. 젤리. 네,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남은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미련이라든지 욕망이 남아서 젤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죠. 이게 좀 강하면 사람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잘 구분이 안 가죠. 처음에. 네, 그래서 마치 유령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좀 뒤틀린 욕망이 나가는 거는 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그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퇴치하는 게 이제 아는 형의 역할로서 그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단체들, 단체들. 목련고, 아는 형의 직장이고 홍인표의 직장인데, 주요 배경이죠. 네, 그리고 일광소독, 목련고에 있는 폐쇄된 지하실을 전담으로 관리하던 소독업체인데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죠. 그죠. 연락도 안 되고. 네. 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죠. 네. 그리고 안전한 행복, 안전한 행복. 네. HSP. 네. 젤리를 보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죠. 그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반지를 끼고 있고. 그죠. 목련고라는 배경 안에서 그런 일광소독과 안전한 행복, 주연 등장 인물들의 갈등과 그죠. 그런 사건 해결이 이제 이런 6화에 걸쳐서 전개가 되는데, 셋이 대립구조죠. 이제 네. 안전한 행복, 목련고등학교, 일광소독. 사실 그 관계도 좀 애매한 게, 아는 형 같은 경우도 안전한 행복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듯이 표현이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일광소독 같은 경우도 그런 안전한 행복 안에 있다가 그죠. 갈라져 나온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죠. 그죠. 사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드라마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즌이 거듭되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떡밥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걸 다시 또 뿌린 경우가 있죠. 농물에 농물. 네. 그걸 각 회차마다 네. 어떤 사건들이 그죠. 엮여 있고 음. 그것이 다음 회차에서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또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리고 각 화에서 이제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한국 사회에 반응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그죠. 조금씩 꼬집죠. 1화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네. 그럼 사춘기 청소년들의 연애나 그죠. 학생 자살 문제들을 좀 묶어서 다루고 2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 그리고 3화로 이어지면서 성적 비관 자살이나 아니면 금 나누기로 인한 왕따. 그죠. 왕따. 네. 그리고 4, 5, 6화에서는 정체성과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사고사 같은 경우를 다루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화를 꼽아보자면 저는 1화가 굉장히 이런 아는 형이라는 작품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 BGM이나 중독성 있는 BGM이나 그런 화려한 CG로 딱 다음 화를 계속 볼 수 있게끔 몰입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또 아는 형이라는 작품을 가장 잘 보여주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1화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아는 형스럽다, 아는 맞아요. 형다웠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1화에서 그런 B급 느낌이나 괴기스러운 느낌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확 별론데? 하고 안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장면. 일부러 배우들도 더 과장돼서 연기를 하고 그죠. 네. 네, 몸이 좋아진다. 디스코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아,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학교 자체가 앞지석. 앞지석. 네, 원래 연못이었던 곳인데 그죠. 정인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사를 자살로 위장해서 시체 유기를 하게 되고 그죠. 그걸 이제 물어뜯고 먹고 자란 물고기와 두꺼비에 그런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다. 인육을 먹고 자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두꺼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되게 귀엽지 않아요? 두꺼비 귀여웠어요. 학생들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되게 물고기 같았어요. 그냥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학생이랑 정신을 잃고 막 이러고 저기 뛰어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신을 잃고 헷가닥한 친구들은 정의를 잃은 슬픔이나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정신을 올바로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재밌는 게 그 해파리. 네, 성화라는 고백을 하면 다 받아주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맨정신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연애는 많이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슬프다. 2화와 3화에서는 이제 그런 청소년 범죄 물건을 훔치고 그죠. 그리고 시험지를 훔쳐서 팔고 방석 훔치죠? 네. 그 뭐라 방석 털이?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방석을 훔치러 갔을 때 뭐 계획도 되게 비장하게 세우고 막 그러길래 뭐 되다른 범죄를 저지르나 보다 했더니 방석을 훔치는 거여서 저는 살짝 얼마나 절실하면 이런 방석이라도 그렇죠. 훔쳐서 앉으려고 그랬나 싶긴 한데 그중에 또 공부 못한 사람 거 방석 앉으면 또 쪽박차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그런 거 있었는데 여자 속옷 입으면은 시험 대박 난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남고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남고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입진 않았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진짜로 5분간 제가 보여드리면 방송을 훔치는데 그거 주문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게 메아리시잖아요. 네. 주문할 건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 주인의 젤리가 그 목련고로 같이 그죠. 딸려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맥켄지 맥켄지. 네. 맥켄지라는 인물이 강렬하게 등장하죠. 그죠. 넙 하면서 그죠. 그 분명히 아는 형만 보일 수 있는 젤리인 줄 알았는데 맥켄지가 네. 그래서 이 사람 뭐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강렬하게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 미모의 젤리면 나 같으면 들려보내줬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매듭을 짓죠. 컴온! 이제 그러면서 이제 4, 5, 6화에서는 그런 맥켄지가 소속되어 있는 안전한 행복과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일광소득에 대한 좀 그런 것들도 풀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앞지석을 건들므로 인해서 막 옴들이 밀려오죠. 네, 재수 옴부터 짤 때 그 옴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옴잡이.
예, 백혜민 양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옴잡이로 등장한 백혜민 양과 더불어서 또 김강선 씨. 네, 아는 형의 이제 학창 시절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젤리였죠. 그죠. 짝꿍인데 네. 젤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4, 5, 6화가 사실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얘기를 너무 한 번에 풀어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무거운 얘기들 했어요. 그렇죠. 네. 다 백혜민 양 같은 경우는 그런 정체성, 그죠. 성 정체성과 그다음에 그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김강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 사고 당하게 되는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네, 청년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다루고 그리고 아는 형 또한 자신의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다가 이제 안전한 행복과 그런 일광소득에 대한 얘기 다 담으려고 하니까 막 얘기가 너무 맥이 딱딱 끊기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켄지가 되게 중간 보스처럼 나왔다가 아, 소비돼버린 느낌이 좀 있죠. 좀 너무 아쉬웠어요. 중간에 나와서 계속 아는 형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최종 보스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정말 중간 보스처럼 그래도 조금 큰 갈등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회식 자리에서 실수해가지고 잘렸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화 끝부터 등장했던 이정을 주제로 하는 학생 간 금나누기와 그로 인한 왕따에 대한 얘기가 약간 어영부영 넘어가는 느낌도 또 있죠. 사실 진짜 3화 말미에서 4, 5, 6화에 다루는 내용들은 진짜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그렇죠, 많죠.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죠. 좀 무거운 내용들이라서 너무 그 3화 안에 그걸 다 몰아 때려 넣지 않았나. 네. 사실 이게 한 10화까지만 있었어도 조금 더 가볍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는 아쉬움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메시지 자체는 좀 확실하죠. 아 그죠. 특히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혜민 같은 경우는 그런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성 정체성 네. 같은 경우는 옴잡이로서 계속 네. 환생을 반복한 인물인데 그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성 갈등에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 게 뭐 어떤 성이 더 불편하다, 어떤 성이 더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게 없으려면 그냥 서로의 입장을 좀 공감해주면 되지 않나라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존재 자체의 정체성인 거죠. 어떤 몸잡이로 태어났지만 네,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죠. 아는 형이 그 혜민 친구를 되게 자기의 의견을 강권한다고 해야 되나? 네. 다그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막 수술을 받자고 했을 때 혜민 친구가 아 그러면 학교는 누가 지키냐? 자기가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되게 그럼 너는 평생 그러고 살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길래 저는 사실 그게 그 혜민 친구한테서 자기 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도 운명에 계속 거스르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혜민 친구한테서 자기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좀 주고 싶었겠죠. 근데 얘가 답답하게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되게 사실 원래 버릇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민 친구는 백제 때 기억하는 거 보니까 4세기 백제가 한강 부분을 점령해서 무음기를 가졌는데 4세기 때부터 살아온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이 뭔 개소리야? 같이 등장하는 게 김강선. 강선 씨. 네. 불우한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맞아. 또 아버지가 어둠의 세계에 네. 계셨던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열심히 살다가 사고사를 당한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아는 형이 강선이한테 하는 얘기가 뭐 알면서도 피할 수 없으면 어쩌겠어 당해야지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을 어쩌겠어. 당해야지. 그 크레인이 강선의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는 형도 결국에는 알면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지 못했죠. 네, 그 젤리가 안 상상이죠. 보였지만 네. 그런 것처럼 그 강선이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크레인 떨어질 때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라고 하고 결국에 크레인에 깔려서 이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아는 형도 보건교사 하기 전에 간호사였잖아요. 그렇죠. 강선이도 그런 건설직 노동자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왜 대한민국 드라마가 대부분 보통 의사를 주인공으로 다룬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기업의 CEO, 경영진을 뭐 이렇게 주인공으로 다루는 드라마가 많았는데 뭔가 그래도 고된 일,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명을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되게 감명 깊게 몰입해서 봤거든요. 저도 건설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한테만 보이는 또 한 겹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안녕이. 네네. 나한테만 보이는 또 한 겹의 세상. 그게 이제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사회적 문제나 부조리들을 얘기한 것은 상징하는 것은 또 아닌가. 그죠. 1화에서 두꺼비 나타나고 2화에서 아는 형이 때를 잡았을 때 네. 아는 형 봉숭아물 드리려고 절구 빠으면서 뉴스에서 지진 4.8 규모 4.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면서 네. 그런 혼자 독백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한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그런 어떤 히어로의 고뇌? 몽룡고의 다크나이트. 네, 살짝 그런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학교가 배경이면 뭐 그런 직접적인 외선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표현들을 좀 약간 터부시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사회가.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젤리의 욕망들이 음. 굉장히 잘 표현되죠. 어. 그 뭐 아. 1화에서 나오는 그 네, 애정 행각을 벌였던 자리에 나왔던 그 직설적인 젤리의 그렇죠. 뽁뽁임들 그런 것들이나 너 향수 뭐 써? 왜?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이거 살냄새야. 살냄새래. 저는 3.5점. 3.5점.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의 네.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캐릭터성이라든가 장르적인 것들 아니면 분위기나 연출 심지어 사운드 트랙 같이 다 이제 새로웠고 이런 시도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네. 저희 문화적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개성 있는 뉴페이스들을 이렇게 찾고 기용했다는 게 크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세대가 교체가 되고 계속 그렇게 신선함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연기력도 다 되게 준수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몰입감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하지만 호불호가 존재한다는 거는 네.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스토리 진행상의 그런 한국적인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녹여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만은 또 않았던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3점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드라마계의 두리안.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물 쓰레기다. 두리안 과일 중에 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음식물 쓰레기라고? 여왕 아니에요? 여왕이요. 근데 두리안이 이제 처음 딱 접하면 그 냄새 때문에 살짝 좀 가까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역하다고 해야 되나? 냄새가 살짝 그런데 맛을 딱 먹어보면 천상의 맛이라고 하죠. 사실 천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맛은 있었어요. 먹을만하네. 식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병맛과 B급 코드 뭐 이런 거에 뭐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국 사회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최대한 무겁지 않게 조금 작품의 어떤 분위기에 잘 실어서 담았다 짚고 넘어갔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인 보건교사 아는 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